정오에 자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었다고 상상해보세요. 태양은 분명 하늘에 떠 있지만 그 빛은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고 열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서기 536년,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거든요. 태양이 1년 내내 달처럼 희미하게 빛났고 7월에 눈이 내렸으며 계절이 완전히 뒤섞여 버렸죠. 사람들은 신의 진노라고 믿었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 536년에서 시작된 대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재가 내렸습니다. 눈처럼 쌓일 정도로 두껍게요. 이건 평범한 화산 폭발이 아니었어요. 지구 전체를 뒤덮을 만큼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대기권으로 분출된 거였거든요. 태양빛을 차단한 이 화산재는 지구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화산 겨울이라고 부르죠. 정확히 어느 화산이 폭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지만 그 결과는 명확했어요. 전 세계적인 기근이 시작된 거예요. 중국 기록에는 더 구체적인 묘사가 남아 있습니다. 노란 먼지가 비처럼 내렸고 하늘에서 내린 재를 한 줌으로 퍼올릴 수 있을 정도였대요. 7월에 눈이 내렸고 8월에 서리가 내려 농작물이 완전히 얼어붙었죠. 기근으로 인한 죽음이 너무 많아서 황제는 모든 임대료와 세금을 면제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던 거예요.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가 프로코피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양이 이 해 내내 달처럼 빛을 냈고 그 광선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평소처럼 밝지 않았다고요. 그는 이 일이 일어난 때부터 사람들이 전쟁이나 질병이나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적었죠. 실제로 그의 말은 정확했어요. 이 기후 재앙 이후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540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재위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가 발생했거든요.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은 인류 전체를 거의 멸종시킬 뻔했어요. 프로코피우스는 이 전염병에 대해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에게 호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전염병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령 같은 존재를 목격했다고 증언했거든요. 이 환영을 본 사람들은 신체 어딘가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곧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꿈에서 자신 위에 서 있는 생물을 봤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죽을 사람 명단에 올랐다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열이 났어요. 잠에서 깨어날 때, 걷고 있을 때,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요. 처음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몸은 이전 색깔과 변함없었고 열도 그렇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환자 자신도 그들을 진찰한 의사도 위험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나 며칠 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복부 아래, 겨드랑이 안쪽, 귀 옆, 허벅지 등에 림프절 종기열 종기가 생긴 거예요. 이 흑색종 붓기가 바로 이 질병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죠. 이게 패스트였다는 걸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후의 증상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어떤 이들은 격렬한 선망에 시달렸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잠만 잤고 누군가 돌보면 먹기는 했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방치된 사람들은 굶어 죽었죠. 선망에 걸린 사람들은 더 끔찍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며 자신을 파괴하러 온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려 했거든요.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물가 근처에서는 바다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쳐 있었죠. 흥미로운 건 이 질병이 전염성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의사나 간병인들이 병자나 죽은 자와 접촉해도 감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끊임없이 시신을 매장하고 환자를 돌보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멀쩡했어요. 반면 아무 접촉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기도 했죠. 이 예측 불가능성이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들도 당황했어요. 죽은 사람의 몸을 해부해봤지만 이상한 종류의 농약만 발견했을 뿐이었죠.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원인 없이 피를 토하고 즉시 사망했습니다. 가장 저명한 의사들조차 예측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곧 죽을 거라고 예측한 환자가 회복되고 살 거라고 말한 환자가 즉시 사망하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이 질병은 이집트 펠리움에서 시작되어 두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쪽은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 전역으로, 다른 쪽은 팔레스타인을 거쳐 전 세계로요. 섬이든 동굴이든 산등성이든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 질병이 도달했죠. 고정된 배열과 특정 시간에 따라 각 지역을 차례로 휩쓸었어요. 비잔티움의 전염병이 도달했을 때는 540년 봄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도시를 휩쓸었고 가장 강력한 시기는 약 3개월간 지속됐어요. 처음에는 사망자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였지만 곧 급증하기 시작했죠. 매일 5,000명이 죽더니 나중에는 하루에 1만 명 그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죽은 사람을 자기 집에 묻었어요. 하지만 곧 무덤이 부족해졌고 다른 사람의 무덤에 시신을 몰래 던지거나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묻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한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왔죠. 노예든 주인이든 가릴 것 없이 모두 쓰러졌거든요. 전에는 매우 부유했던 사람들이 하인들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어요. 많은 집이 완전히 텅 비어버렸습니다. 도시의 저명한 사람들조차 며칠 동안 묻히지 못한 채 방치됐죠. 보편적인 빈곤 때문이었어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궁전에서 군인들을 파견해 돈을 분배하고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쓰며 방치된 시체들을 계속 묻게 했어요. 황제 자신도 이 질병에 걸렸거든요. 사타구니가 부어올랐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죠. 하지만 도시는 계속 무너져갔습니다. 모든 기존 무덤이 가득 찾아 사람들은 도시 주변을 파헤쳐 참호를 만들었어요. 그곳에 시신을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자 요새의 타에 탑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시신을 무질서하게 쌓아 올렸어요. 거의 모든 탑이 시체로 가득 찼고 다시 지붕으로 덮었죠. 악취가 도시 전체에 퍼졌습니다. 특히 신선한 바람이 불 때마다 주민들을 더욱 괴롭혔어요. 죽은 자들은 행렬도 없이 평소에 매장 권리도 받지 못한 채 처리됐습니다. 시체를 어깨에 메고 바다 근처로 가서 던지면 그만이었죠. 작은 배에 시체를 던져 넣어 어디든 떠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서로 적대했던 정치 파벌의 구성원들이 적대감을 버리고 함께 죽은 자를 매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시체를 자신의 손으로 묻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비열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종교의 의무를 부지런히 수행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게 진심에서 우러난 변화는 아니었어요. 일어나는 일에 완전히 겁먹어서 자신도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순전히 필요에 의해, 공포에 의해 배운 존경심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성의 일부가 회복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을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모두 집에 앉아 병자를 돌보거나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있었거든요. 외출하는 사람을 만나면 10중 8구 죽은 사람을 운반하고 있었죠. 모든 종류의 작업이 중단됐고 무역도 멈췄습니다. 장인들도 일손을 놓았어요. 좋은 것들이 넘쳐나던 도시에서 기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병든 사람들 중 일부는 삶의 필수품이 부족해서 예상보다 일찍 죽었어요. 비잔티움 전체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황제조차 병들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사적인 신분에 걸맞은 조용한 옷을 입고 집에 머물렀죠. 이 전염병은 비잔티움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 전체로 퍼졌고 페르시아 땅도 휩쓸었으며 다른 모든 지역의 야만인들도 방문했습니다. 지구 전체가 이 질병의 그림자 아래 놓인 거예요. 시리아의 한 연대기 작가는 848년의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태양이 18개월 동안 아침에 3시간만 빛을 주었다고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이상한 빛이었대요. 과일은 성숙기에 이르지 못했고 온 땅이 반쯤 죽은 것처럼 오랜 병을 앓는 사람처럼 변해버렸다고 했죠.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억제되지 않는 전염병이 계속됐습니다. 첫날 5,000명, 다음 날 1만 명, 세 번째 날 1만 5천 명, 네 번째 날 1만 8천 명이 죽었어요. 황제가 도시 문에 세운 감시관들이 30만 명까지 세다가 포기했다고 하죠. 더 이상 셀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전염병은 계층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빈민층을 공격했지만 곧 상인과 귀족 그리고 황궁까지 침투했어요. 손바닥에 생긴 상처에서 시작되어 다리가 부어오르고 부기가 터지며 고름이 나왔습니다. 환자는 한 걸음도 딛지 못했죠. 묻히지 않은 시체 때문에 도시 전체에 악취가 진동했어요. 시체를 바다에 버렸지만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황제는 시체를 도시 밖으로 운반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라고 명령했지만 운반자들 자신이 거리에서 쓰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졌어요. 버려진 집에 들어가 보물을 훔치려던 사람이 나가는 길에 문에서 죽는 일도 있었거든요. 죽음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덮쳤던 거예요. 이집트의 한 도시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던 중 7명의 남자와 한 소년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7명의 남자마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죠. 소년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는 늙은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를 봤다고 했어요. 천사는 울고 있는 아이를 도시 밖으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울지 마십시오. 이 형벌은 이단과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록들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절망감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농작물은 자라지 않고 기근이 오고 그 위에 설명할 수 없는 전염병까지 덮친 거잖아요. 신의 진노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과학도 의학도 아무것도 설명해 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 기후변화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기근이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었으며 그 상태에서 패스트가 창궐한 거였다는 걸요. 연쇄적인 재앙이었던 거죠. 하나의 자연재해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예요. 이 대재앙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로마 제국 재건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어요. 인구의 상당수가 사라졌고 경제는 붕괴했으며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렸거든요. 고대 세계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 중 하나였던 거죠. 앞으로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진다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현대의 우리에게는 과학과 의학이 있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지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536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